네, 여러분 이어서 하겠습니다. 갑신정변 이후에 조선의 상황과 이번에는 청나라와 일본의 조선을 둔 한판 승부, 청일전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찍을 때 선생님이 깜빡해서 못한 게 있는데 갑신정변의 한계도 있습니다. 한계도 주목할 만하니까 굉장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갑신정변의 한계는 일본의 지원 약속에 의존했습니다. 자주 주지 못했죠. 자기들의 힘을 못 키웠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있는데 남에게 힘을 빌리려는 생각은 가급적이면 버리는 게 좋습니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백성들이 바라던 토지개혁에는 소홀했습니다. 지조법 개정밖에 없었죠. 세금제도 개혁하는 것. 백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토지를 분배받아서 자기가 이자 없이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소박한 삶을 원했었는데 그걸 소홀했죠. 또한 이렇게 해서 민중의 지지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갑신정변의 한계점이 있었고요. 이 갑신정변 이후에 나라 파괴상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열강, 그러니까 서양의 여러 강한 나라들을 열강이라 부르는데요. 이러한 열강들이 한반도를 놓고 굉장히 분란에 시달립니다. 먼저 청나라는요, 이모군란과 이 갑신정변 이후에 조선에 대해서 사실상 형님 국가를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제 침략 확대해서 먼저 진출했던 일본 상인과 그리고 이 청나라 상인이 배틀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일전쟁쯤에서는 일본과 청나라 상인의 무역 비율이 거의 동등해집니다. 일본은요, 청과의 직접 대결을 피합니다. 그래서 텐진 조약을 통해서 양국 군대가 전원 철수하는 그런 무리수까지 감행을 했죠. 그러나 경제 침략에 주력을 하면서 역시 청일 상인이 대립을 합니다. 러시아는요, 조선과 수교를 합니다. 독자적으로 수교를 합니다. 그래서 또 조선은 이 청나라, 강력했던 이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비밀협약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밀협약이 미리 들켜버리고 실패하게 되자 러시아는 적극적으로 조선의 세력 확대를 도모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있던 영국이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러시아가 조선에 대해서 세력 확대를 도모했기 때문에 영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거문도 사건을 일으킵니다. 한반도를 그리면요, 이렇게 간단히 그릴 수 있는데 이 제주도가 있고 울릉도 독도가 있는데 독도는 우리 땅. 이 거문도 이쯤 되는 지역을 군사시설을 만들어 놓고 러시아가 남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군사적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 견제를 위해서 이런 일을 감행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청나라, 일본, 러시아, 영국 같은 여러 나라들이 조선의 주권을 빼앗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이에 부들러라는 독일 공사관 관리와 유길준이라는 사람이 우리도 유럽에 있는 벨기에, 스위스와 같은 중립국을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중립화론이 대두합니다. 그래서 조선을 중립국화시켜서 어느 나라의 간섭에도 굴복하지 않는 자주국가가 되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제시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선의 국력이 굉장히 미약했기 때문에 먹혀들지는 않습니다. 또 조선은 이렇게 열강이 각축하고요, 중립화론이 대두하는 이 상황에서 청나라의 간섭하에서 개화 자주를 위한 노력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뭐 유경공원, 그다음에 연무공원, 그다음에 뭐 공사관을 설치하기도 하고요, 뭐 광무국, 뭐 전보국 이런 여러 시설을 설치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노력이 있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뒤쪽 가서요. 청나라와 일본이 갑신정변을 계기로 해서 갑신정변과 이모군란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대립 상태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청나라 일본이 전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청일 전쟁입니다. 전쟁. 화질이 안 좋네요. 청일 전쟁. 그래서 조선을 둘러싼 청나라와 일본이 배틀을 뜨는 겁니다. 이 전개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지만
동학농민운동이라는 게 1894년에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때 조선에 있었던 농민군들이 정부를 향해 공격을 개시하자 조선은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청나라는 군대를 파병하는데 일본은 이러한 텐진 조약에 의거해서 일본도 조선에 파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청나라와 일본은 동시에 군대를 파병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있었는데 양국 군대가 출병을 했었는데 조선은 동학농민군과 전주화약이라는 화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양국 군대가 필요 없어지자 양국 군대에 철군을 요청했지만 청나라는 돌아가려는 태세를 보였지만 일본은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경복궁을 점령하고요. 그리고 갑오개혁을 강제로 추진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은 바로 청나라에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황해에서 해전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빌미가 된 것이 바로 청일전쟁입니다. 청나라와 일본은 국익을 둔 대승부를 펼치는데 이때 청나라는 대패하게 됩니다. 황해해전만 보더라도 청나라가 이전에 있었던 양무운동에서 만들었던 여러 군함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4척 중에 한 4척 정도가 파괴되고요. 돌아갔는데 일본은 그에 비해서 한 척도 피해를 받지 않는 일본의 완승으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 패배에 대해서 끝맺는 조약으로 일본과 청나라는 일본의 시모노세키라는 곳에서 조약을 체결해서 청나라는 일본에게 랴오둥 반도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안시성이 있던 그 지역, 요동 지역이라는데 중국어로는 랴오둥 지역이라는데 이 지역과 그리고 지금 대만인 타이완을 일본에 할양하고 2억량의 배상금 지불합니다. 이 2억량은 일본 예산의 몇 배가 넘습니다. 1년 예산의 몇 배치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불하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본은 이 배상금으로 근대화를 추진하고요.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고 조선의 내정개혁, 말하자면 갑오개혁을 강요하면서 일본이 조선의 마수를 점점 뻗치기 시작합니다. 청나라는 이제 조선에 대한 영향을 상실하고요. 거의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이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여러 강력한 나라들이 일본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국 간섭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삼국 간섭. 러시아와 독일, 프랑스 이 3국이라는 나라가 일본을 간섭한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랴오둥 반도를 청나라에 돌려주게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이 랴오둥 반도를 차지하면 중국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독일, 프랑스, 러시아가 이를 저지합니다. 그래서 쉽게 오는 방법은 독일, 프랑스, 러시아가 독풀어를 했다. 독을 풀었다. 독을 풀었다 하면서 그냥 우스꽝스럽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국 간섭 이후에 러시아가 일본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각축이 본격화되고요. 이로써 러시아가 조선에 거의 좀 영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명성황후는 러시아의 등을 기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때 이러한 불리한 전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을미사변을 터뜨려서 명성황후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체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을미사변이 일어났고요. 이러한 러시아와 일본의 경쟁이 나중에 10년 정도 뒤에 러일 전쟁의 불씨가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